자, 어제 있었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의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뒤에 이 눈에 띄는 조연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물이었을까? 차트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김여정입니다. 지금 보면 김여정 지난달 중국 다롄 북중회담 때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해변가 밀담에 단독 배석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미북 회담 때는요, 확대 회담에는 배석하지 않고 업무 오찬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 왜 확대 회담엔 최측근인으로 분류되는 이 동생 김여정을 배제를 시킨 걸까요? 남북 회담과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김여정 부부장의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북한의 정치체제 특성상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북미 회담에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더 정상국가와 가까운 모습으로의 외교 행태를 보이려고 한다면 네.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국가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회담과는 다르게 김여정 부부장이 북미 회담에 직접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네. 그 오찬에만 참석한 것은 오히려 북한 쪽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확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보면 주로 이제 그 여러 참모들도 이 발언할 기회를 주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세게 이야기할 것을 일부러 뭐 상무장관이나 무역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막 그 무역 그 덤핑 같은 것도 이야기하게끔 만들고, 할 말 없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번에 뭐 확대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가 핵 문제, 체제 보장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재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은 김여정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여할 바가 없었겠죠. 의전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김정은 위원장을 좀 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대 정상회담이 없었고, 오찬이나 뭐 여러 가지, 근데 오갈 때나 그럴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그걸 동선을 체크를 하고 봐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정신 이렇게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게 계속 도와주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 김 위원장은요, 합의문 서명에서도 이 북측 경호원에 흰 장갑을 끼고요, 소독약까지 뿌리면서 닦은 이 펜을 두고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와 같이 김여정이 준비한 펜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몸에 배인 그 습관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거는 밀착하고 있다. 사실 이제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보신 아주 특이한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독극물, 이게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동구권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독극물에 의한 여러 가지 지금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또 독극물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수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얼굴도 많이 바뀌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김여정 이외에는 아무도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믿고 있지 않구나. 왜냐하면 그 경호원이 정말 흰수건으로 다 닦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생 그러니까요. 그 펜이 저기 놓여져 있는데 불구하고 김여정이 꺼낸 펜을 다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을 신뢰할까, 최종일을 신뢰할까, 이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결국 저 모습에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로요, 이 미북 회담에 그 좀 눈에 띄는 조연을 한 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볼턴입니다. 지금 볼턴은 리비아식 해법을 외친 볼턴 보좌관이요, 확대 회담에 참석을 해서 맞은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대각선 끝쪽에 앉았습니다. 북측의 압박 카드로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볼턴이 공화당의 주류, 공화당의 강경파의 대변자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참여를 시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봤고요. 또 국가안보 보좌관을 저런 회담에 참여 안 시킨다는 것도 또 좀 미국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국민들, 미국 공화당 주류 세력의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나한테 이렇게 북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기칠 생각하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어제 거짓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목적 포석으로 앉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예. 과정 속에서 존 볼튼하고 뭐 폼페이오하고 조금 다른 입장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장면에서 둘을 다 같이 배치시킴으로 해서 일관된 하나의 어떤 우리 안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는 것을 확인시켜줘. 김정은도 유사한 행위를 했어요. 군복을 입은 인민무력상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거의 유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군부도 내가 통제 가능하고 군부도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 상대에게 알려주는 그런 효과의 차원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데 지금 화면에 좀 있어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보여주십시오. 김정은 위원장하고 볼튼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잠깐 대화를 하는 장면이. 저는 어느 정도 악연이 풀린 겁니까? 의전적으로 얘기하는 거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볼튼 보좌관이 국가안전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외교안보 참모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도 뭐 그러한 수사 때문에 볼튼 보좌관과 대화를 안 하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볼튼이 참석할 때 이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용이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는데 예. 이 합의문을 보고 나면 과연 그럼 볼튼은 이 합의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입장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볼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설픈 합의를 한다기보다는 아예 합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징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은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아무 내용을 담지 않음으로써 후일의 비핵화 과정을 협상하는 데 오히려 더 편하다고 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북미 간의 합의에 들어있지 않은 상황은 묵시적으로 인정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립데이 어그리먼트라고 했을 때도 로켓을 발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북한은 위성을 발사했거든요. 예.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볼턴의 입장에서 이번에 본다면 아예 합의문의 내용을 가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예. 남미 협상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명 저희가 주목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먼입니다. 글쎄 이 진중한 대화에 로드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 짧게 한마디씩 하고 토론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정희 로드먼은 이번에 뭐 북미에 초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입은 티셔츠를 보면 본인이 홍보하고 있는 대마초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는 흥미가 있어서 관심을 갖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 가장 놓치면 안 될 중요하게 보고 짚어야 될 것들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과연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문에 드러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북미 간의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미국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이 협상 이후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을 겁니다. 예. 과연 이제 미국과 북한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으니까요. 네.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뭔가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예.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도 뭔가 좀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보라는 거는 공기하고 같다. 이게 정말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보에 대한 대한민국 안보는 좀 우리가 지킨다는 정말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네. 우리가 분단과 사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70년 넘게 이렇게 냉전 체제가 유지되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체시키는 그런 과정이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고 핵 문제도 마찬가지로 25년이 넘게 끌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비핵화 조치하고 체제 보장이 선순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간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에 한국이 조금 더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에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돌아가 보면은 지금 동맹에 대해서 에너지를 또 많이 좀 쏟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